안녕하세요. 미라클맘의 영어 도서관 미라클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어 동화의 종류와 그리고 영어 동화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많은 이웃분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영어 동화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영어 동화를 고르다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나온 책들보다 영어 원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원서를 고를 때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동화책의 종류와 그리고 또 어떻게 선택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화에는 지금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재료에 따른 지금 한번 분류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든 재료나 또는 종이의 두께 또는 크기 같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영어 동화책이 구분이 되거든요. 먼저 이제 가장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 게 보드북이에요. 보드북이라고 해서 이 두꺼운 그 보드 종이로 만들어진 거죠.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책인데 책장이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아이들이 이제 책장을 넘길 때 다치지 않고 또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어린 유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책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종이에 다칠 염려가 없고 페이지 넘기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두꺼운 종이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책의 크기가 대부분 작아요. 보이시죠? 책의 크기가 좀 작아요. 작고 그리고 이 책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림도 역시 작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이 커서 큰 그림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드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음 아이가 좀 어리고 그리고 책을 아직 잘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영아들이나 아니면 유아들 중에서 좀 어린아이들이요. 책을 찍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집, 그런 경우에는 보드북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표 영어 처음 시작할 때 보드북을 굉장히 많이 선택했었거든요.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돌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했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인제 태어나자마자 엄마표 영어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보드북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작긴 한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인제 커서 큰 그림을 원하고 좀 선명한 그림을 원한다 하시면 페이퍼백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좀 어리다 하면은 보드북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은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데 보이시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이 자동차 모양이에요. 특히 소방차, 여기 소방관들이 타 있고 그리고 소방차 모양의 이제 책인데 굉장히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다 보니까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동차나 탈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영어책을 보여줄 때도 이렇게 차 모양의 영어책을 이제 보여주곤 했는데 차 모양이다 보니까 아이가 이거를 읽기도 하지만 가지고 놀 때도 굉장히 많아요. 가지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이걸 가지고 막 그 차처럼 굴리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반드시 보드북을 구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드북 말고 가장 많이 보시는 게 페이퍼백이죠. 페이퍼백은 책의 표지가 얇은 종이로 돼 있고 보드북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죠. 보통 사이즈는 A4 정도 크기가 돼요. 보이시나요? 음.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책들이 보통 두 가지로 같이 나왔었어요. 제가 엄마표 영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폴라베어 같은 경우에도 페이퍼백도 나온 경우가 있었고 또 보드북도 있어서 선택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볼 때는 보드북으로 많이 봤고 애들이 좀 커서 볼 때는 아무래도 큰 그림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페이퍼백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북은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인제 책을 잘 가지고 이제 논다는 개념이 강할 때 많이 보여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퍼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굉장히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림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릭 칼의 From Head to Toe라든지 아니면 이 책 폴라베어 What Do You Hear 같이 이런 책들은 보시면은요.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동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큰 책을 작은 보드북으로 보게 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의 책들,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크게 표현한 이런 책들은 가능하다면 이렇게 큰 사이즈의 페이퍼백으로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책을 고르실 때 아까 연령별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두꺼운 책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드북을 골라주시고 또 아까 저희 둘째 아이처럼 저렇게 특정한 모양의 책을 원하고 그걸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도 보드북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려서 큰 그림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어줘야 되는 그런 책들. 이제 이런 책이 특히 에릭 칼이라든지 앤서니 브라운 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백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 종류로는 하드커버 북이 있어요. 하드커버 북은 여러분들 저희 한국 책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형태의 책이에요. 대부분 저희 우리나라 책들은 하드커버로 되어 있죠. 하드커버는 커버가 이렇게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종이로 얇은 종이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종이도 다른 페이퍼백 아까 우리가 봤던 페이퍼백에 비해서 좀 두꺼워요. 페이퍼백은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페이퍼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스테이플러 처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양장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드커버로 잘 만들어진 책을 보다가 외국 원서를 샀는데 비싼 돈 주고 외국 원서를 샀는데 그 책이 스테이플러 찝어진 얇은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왠지 너무 비싼 것 같고. 그게 또 그리고 우리나라 책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에서 출판된 책들은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책들이 또 보드북이라든지 하드커버 북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하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은 이 보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장식품이 아니라 내용을 보는 거고 그리고 표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페이퍼백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좋다고 하면 충분히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외국 원서들이 페이퍼백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 이유가요. 외국은 종이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커버 북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책들도 대부분 이렇게 페이퍼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하드커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요.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원서들 중에 하드커버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비쌌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하드커버 말고는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비싼 돈을 주고 하드커버를 샀던 책이고요. 대부분의 책은 저도 이렇게 페이퍼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책의 종류가 팝업북이 있을 거예요. 팝업북 같은 입체북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제 책을 딱 오픈을 했을 때 책에서 이제 팝콘처럼 그림이 팍 튀어나오는 책이죠. 이런 책들은 아이들이 인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은 이제 어린 나이의 아이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끌어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좋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책의 특성상 종이가 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는 이제 책이 다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올 게 더 이상 없잖아요. 이래서 좀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선택할 때 그래도 아이가 처음에 영어를 접할 때 좀 흥미를 가지게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몇 권 정도는 이렇게 입체북을 팝업북 같은 입체북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저희 집에서 많이 활용했던 책 중에 하나가 베스북이라고 있어요. 이제 베스북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인제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물에 젖어도 인제 찢어지거나 젖지 않아야 돼서 비닐로 돼 있는, 이제 소재가 비닐로 돼 있어요. 안에는 뭐 스폰지 같은 게 들어 있고 비닐로 돼 있어서 이거를 인제 그냥 물속에 목욕하면서,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목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목욕탕에서 인제 목욕할 때 이 책을 인제 한 권 쥐어 주고,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베스북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메이지라든지 세서미 스트릿 같은 그런 캐릭터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을 주고, 그리고 인제 아이랑 간단하게 영어로 뭐 대화를 이끌어 본다든지, 아니면 영어 노래를 불러 준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그 베스북을 활용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꼭 엄마랑 딱 정자세로 앉아 가지고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이리 와 봐."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 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어 주는 거, 이런 것만 해 가지고는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생활에서 아무 때나 책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책이 있어서 언제든지 아이가 뭐 컨디션이 좋다거나 이랬을 때 아이한테 그냥 손 뻗으면 책이 있어서 책을 읽어 줄 수 있고, 또 욕실에서도 이렇게 베스북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아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보드북 많이 활용할 때 가방같이 생긴 보드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드북에 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이 달려 있는 보드북을 사 줬는데, 저희 아이가 굉장히 가방을 좋아해서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근데 가방이 아니죠. 이제 보드북인데 거기에 끈이 달려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게 가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방을 밖에 나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뭐 어디 가든지 그 가방을 들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 나와 있는 캐릭터라든지, 또 그 책을 읽어 주면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화책을 읽어 주실 때는 너무 부담을 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읽어 줘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집안 곳곳에 영어 동화책을 많이 놔 두세요. 그리고 아이가 컨디션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뭐 "오늘 비가 온다. 날씨 밖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냥 비에 관한 영어 동화책 한 권 꺼내서 읽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어디 뭐 가서 뭐 아이가 유치원에서 소방서를 뭐 견학을 갔다 왔다. 그럼 아까 제가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소방차에 관련된 그런 책을 꺼내서 그냥 읽어 주시고. 근데 읽어 주려고 책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읽어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안 읽어 주고, 그러면 그냥 아이랑 그냥 넘기면서 책 그림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영어 동화를 읽어 준다는 건 영어를 가르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가르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해요. 아이들,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공부는 싫거든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엄마랑 항상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냥 놀잇감 같이 친근하고 흥미롭고 이런 대상으로 영어를 접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내가 정한 뭐 영어책 읽어 줘야 되는 책 개수가 5권이다. 오늘 꼭 5권 읽어야 돼. 이러기보다는 5권을 읽어 주시는데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그림만 넘길 수도 있고, 그냥 아이는 편안히 누워 있고 엄마가 혼자 조용하게 읽어 줄 수도 있고, 아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베드타임 스토리로 아이가 누워서 잘 때 그냥 오디오를 틀어 놓고 같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의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컨디션이고 아이의 관심이고 아이의 흥미예요. 그거에 맞춰서 엄마가 같이 아이에 맞춰서 책을 읽어 주시고 또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알림과 구독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